요즘엔 딱 두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재수없는 꼰대랑 싸가지 없는 MG. 옛날에는 윗사람이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쟤만 시켜. 그러면 왜 난 안 시키지? 난 안 예뻐하시나? 근데 요즘엔 시키면 제가요? 왜요? 이런다는 거예요. 저예요, 저.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댓글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들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지? 연예인 기사, 정책 관련 기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날씨 관련한 기사 댓글에도 싸울 거리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서로가 갈라지고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역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배재고 사건을 보면 결국에는 한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역 갈등이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40, 50대 분들이랑 일상을 나누고 하니까 세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갈등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12개 갈등 항목 중에서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지지 정당, 나이, 종교 등에서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였습니다. 우리 세계 1위 좋아하는데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250조 원이 될 거다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 액수가 국방비나 보건복지 예산보다도 크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만약에 그 돈을 세이브하면은 국방비가 2배로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보건복지 예산도 2배로 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갈등 비용이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더욱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까 서로를 잘 깊게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너랑 달라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편해지는 거예요. 남을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맞다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대한민국 완전 경쟁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갈등의 이유가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기회 구조 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 사회는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다가 근래에 들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황과 맞아 있기는 하지만요.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런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이가 점점 줄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는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잠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IMF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코비드-19 그 시절에는 이 경제 자체가 스탑이 된 상황을 겪기도 했었죠. 한국 사회는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이 더 컸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자산과 기회 격차는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옛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2025년 데이터를 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대 갈등의 부분을 가지면서 이런 경제 구조의 차이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나 늘 있었던 그런 갈등이기도 해요.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은 강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MZ세대, 젊은 세대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계 역사상 최초로 같은 사회의 윗세대보다 다른 사회, 다른 문화권의 동세대와 더 비슷한 세대의 첫 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 세대 갈등이 크더라도 다른 문화권의 젊은 세대보다는 같은 문화권의 윗세대하고 더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윗세대보다 다른 문화권의 동세대하고 더 같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사회가 더 심한 이유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요즘 한국 사회 MZ세대는 전 세계 MZ세대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윗세대 입장에서 보면 젊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 그만큼
가치관의 차이가 한국 사회가 훨씬 더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 플러스 좀 심각한 문제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전체 크게 봤을 때 기성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들 중에 아주 잘 사는 분들이 있고 그만큼 부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젊은 세대의 그 소득 자산의 격차가 윗세대에서 내려오는 부분까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부분들이 많고 지금 옛날처럼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세대적으로 갈등이 더 심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회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최근에 받으면서 갈등이 더 진짜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계층의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층의 피라미드에서 원래는 위쪽에서 한 명이 내려와야 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게 경제가 막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직업이 늘어나요.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커져요. 커지게 되면 한 사람이 내려오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을 하면 이 경제 구조와 함께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세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윗세대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풍요로운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고 커왔는데 오히려 문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게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공부들도 많이 했거든요. 베이비붐 세대 때는 25%만 대학을 갔는데 지금은 75% 갑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좋은 직업이 많아져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될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공부하고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제 구조로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잘 살아졌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한 만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야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남의 비난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한국 사회는 이제 뭐 워낙에 경쟁이 심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나라가 좁은데 인구가 많았죠. 그렇다 보면 굉장히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구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큰 친구들이라서 경쟁은 늘 있는 건데 거기서 니네가 잘 너네들을 경영해서 너네들이 거기 성공하지 않으면 낙오된다라는 것들을 거의 주입받듯이 컸던 세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태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나태하게 지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대들 입장에서는 우린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왜 젊은 세대들은 열심히 안 할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방향이 다를 뿐이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부분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 기회구조가 좋지 않아서 안에서 좌절이 큰 세대라는 이야기를 늘 말씀을 드리고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 때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윗세대는 굉장히 힘들었던 세대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국가는 가난했고 일자리는 없었고 그렇지만 으쌰으쌰 하면서 산업화, 경제화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이 커왔던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냈던 세대인 것도 많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해서 성공을 했으면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고 이랬던 세대이기 때문에 기회 구조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대 갈등 중에 또 논란이 됐던 게 8시 출근이면 몇 시까지 와야 되냐. 40대 이상 분들은 30분 전에는 와야 된다. 주로 MZ들은 왜 30분 일찍 와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윗분들은 일찍 오라고 하실까? 네.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굉장히 차이점 중에 하나가 윗세대는 성공이라는 거를 수직적 로켓형 저는 성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어디에 올라가면 제일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 모형을 꿈꿨다면 지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방사형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키우는 거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거기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는 윗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가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세대와 해봤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해.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윗사람이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쟤만 시켜. 그러면 왜 난 안 시키지? 난 안 예뻐하시나? 그래서 가서 부장님 저는 안 시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시키면 제가요? 왜요? 이런다는 거예요. 저예요, 저.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그러니까요.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요 왜요가 안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 젊은 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희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윗세대들은 나보다 집단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윗세대들은 이유를 설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시키면 했다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 입장에선 당연하다는 게 사실 윗세대에선 당연하지 않고요. 윗세대가 이거를 배워야 할 정도로 다른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죠. 세대 명칭만 가지고도 뭐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세대 명칭이 많은데 요즘엔 딱 2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재수없는 꼰대랑 싸가지 없는 MG. 이건 한국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갈등을 보여주는 단어로 남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기는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 세대를 코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호트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경험을 해서 비슷한 가치관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윗세대하고 아랫세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윗세대든 아랫세대든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를 살아낸 그 특징이 그 세대 안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세대는 시대의 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의 각 시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더 편하기 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미워하나 봐? 저분이 나를 공격하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세대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 특징에 맞는 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저도 유튜브 PD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분노 이런 감정을 잡아두는 플랫폼이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SNS가 우리나라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걸까요? SNS의 발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이제 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 싫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자기가 재미있는 것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SNS가 굉장히 알고리즘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까지 저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비즈니스랑 연결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통계치를 볼까요?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적으로 그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려면 굉장히 강하게 네 얘기가 맞아. 한번 네 분노를 자극해서 무언가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서 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그렇게 한다기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 유발적인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회학자의 피터 버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름 버거인가요? 예, 버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 버거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버거리안이라고 해서 내가 버거리안 너무 웃기죠. 피터 버거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학은 우리가 꼭두각시임을 알려준대요. 그 대신에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줄을 보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줄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선이 이거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선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노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 이런 비즈니스라든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갈등의 유발을 하는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옳지 않은 어떤 것들을 눈을 들어서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다른 시각에서 그런 갈등들을 다루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을 들어서 우리의 줄을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줄을 보라고 하셨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관점의 기사들도 많이 보고 다른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의 이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혼자 이해해야 해?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라는 건 같이 어울려 살고 있죠. 내가 이해하지 않아서 저 사람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괴롭죠. 본인이 제일 괴롭죠. 이해를 못하고 그 갈등 안에 들어있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힘,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런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 갈등들을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또 어떻게 바꿔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갈등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